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저는 그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간을 추구한다는 선한공간연구소의 대표 엄현정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전문 사이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미숙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비가 와서 많이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인데 여러분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고요. 이번 2023년 서울 한국이크는 K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해 국내 시민들과 함께 누리는 K-리빙, 서울 한옥의 가치를 알아보고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2023년 서울 한옥위크는 지난 9월 18일이죠.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시작하는 한옥 토크쇼에서 열린 송영 녹지광장에서 열리는 한옥 한음이라고 하는 음악회고요. 또 홍어리 가옥에서 열리는 조향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아늑 한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가옥들을 임시 개방하여 볼 수 있는 오픈하우스 한옥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한옥 토크쇼가 가장 기대가 되지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오픈하우스 한옥입니다.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들어가보지 못했던 한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새롭게 기획되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한옥이 많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옥 토크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같이 오신 여사분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 바로 옆에 있는 어번 디테일의 다니엘 캔들러 소장님이시고요. 옆에 앉으신 분은 이제 박나니 작가님이십니다. 이제 각자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크게 얘기할까요? 이걸 그냥 우리 전문 진행자분들은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좀 미숙해서 네. 몰라요. 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데니타 장우입니다. 우선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듣기로는 몇백만 신청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관심을 보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독일에서 왔지만 혹시 어떤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파르타노 사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장난으로 가짜 미국인을 하는데 제가 지금 14년 차 건축가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번 디테일 건축사 사무소 한국 파트너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건축하지만 한국 사회를 많이 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나니입니다. 두 소장님 옆에 제가 앉은 거는 조금 저도 처음에 너무 어색해서 여기 와도 괜찮나. 이번에 한옥에 대한 세 번째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제가 외국인이에요. 제가 솔직히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도 봐주세요. 내년만큼 못해서 요새 너무 창피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서 영어가 더 편한데 요새 많이 글쎄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수다만 떨어서 말은 잘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랑말랑 그러한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10년 전부터 한옥책을 만들었고요. 외국에서는 한옥책을 많이 선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옥에 책을 좀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책이 없더라고요. 영어로 쓴 책이.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터로 퍼블리싱이라고 미국의 100년 넘은
회사를 6개월 동안 연락을 해서 한옥 책을 만들고 싶다 해서 했고요. 그래서 영어 책으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고려대랑 한국 책을 또 만들었고 그 요번에 한림출판사랑 같이 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한옥 토크쇼 그리고 이제 그 서울 한옥 위크의 주제가 한옥 무드라고 합니다. 혹시 네, 그래서 이제 한옥 무드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한옥 무드가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 그 표현을 봤을 때 조금 한옥 무드? 좀, 그런 거 있었는데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옥에 대한 관심 많아진 지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되었어요. 저 처음 한옥에 대한 관심 생겼을 때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찾아봐도 독일 말은 그냥 영어조차도 한 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일본에 대해서 찾아보면 엄청 많이 책들이 나오는데 그때 한옥을 하고 싶어지니까 독일에서 그 검색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박난희 작가님 이제 그 책을 내신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그때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옥 붐, 한옥의 르네상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조금 갈라져요. 우선은 조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어릴 적 한옥에서 산 경험도 있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그때는 불편했지만 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또 그 좀 티피컬한 스토리가 겨울 때 물 한 잔 탁자 올렸을 때 아침에는 얼려 있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 뭔가 그리워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는 뭐 불편하고 그런 거 안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뭔가 집이었다. 밭에서 사니까 그런 거 없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 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조금 아니면 어리신 분들 지금 뭔가 이쁜 건 뭔가 매력을 느껴서도 찾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접근하기가 쉬워져서 뭐 한옥 뭐 카페라든지 뭐 한옥 스테이 뭐 그 갤러리 이런 거 많아지면서 접근하기가 좀 쉬워졌고 그래서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그러니까 정신없이 개발하고 한국은 순식간에 이제 그 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달리느라고 이런 거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유로 한옥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 추억도 뭐 우리 이모 한옥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도 있었고 사촌들하고 뭐 조금 방바닥에서 자고 하면 우리 몰래 그 게임도 하고 씻는 거는 헛간 가서 뭐 씻어야 되고 바구니로 뭐 이런 기억이 있는데 좋더라고요. 뭔가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냐 물어보면 아마 못 살지만 그래도 뭔가 그게 뭔가가 느껴지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거 무엇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체성 뭐예요? 그러면 한옥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떠오르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우리 다시 잃어버린 그런 문화적인 정체성 찾는 데 있어서 한옥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몇백 년에 쌓이는 미학이랑 다 담겨져 있어서 느껴지는 거 있어요. 이쁜데 왜 이쁠까요? 이런 것들 한옥의 매력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옥이라는 거 단순한 그런 무드 넘어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무드라는 표현을 너무 가볍게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말이 길어졌네요. 무드라는 말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왔을 때 한옥의 무드가 뭐냐 했을 때 아침하고 밤새 무드 맨날 바꾸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침 글쎄요. 무드 하면은 저는 촛불이 먼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한옥 안에서 촛불 켰을 때 그 무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으로 들어온 햇빛, 그게 내 모드. 글쎄요, 뭘까요? 평화. 저는 한옥의 모드는 평화, 한 단어로 말한다면 peace, 평화. 너무 좋아요. 그쵸, 힘들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좀 와가지고. 네, 무드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고요. 일단 그 서울 한옥위크 인해서 서울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뭐 전해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한옥 구경하는 팁? 네, 어디를 뭐 가야 한옥 되나? 구경하는 팁이라든지 한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뭔가 좀 저는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한옥 자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을 만든 거거든요. 북촌 너무 좋죠. 한옥이 너무 많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와를 내려다보는 그 마음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바다처럼 보이는 그 기와들, 서촌에 있는 틈틈이 빌라 사이에 있는 찾아다니는 그런 골목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보는 한옥들. 그래서 이런 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진짜 그래서 시장님이 더 한옥 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관광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한옥. 진짜 맨날 사는 학교, 애들이 학교도 다니고 뭐 그런 공간, 그런 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의 또 북촌이나 서촌에는 굉장히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열려있는 공공 한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거리에서 그 외관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열려있는 공공 한옥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면서 느끼시면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우선은 이 말씀은 조금 크게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많이 가보시려고 하면은 특히 우리 건축주들도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 사시면은 사실 좀 힘든 점이 있어요. 이제 관광하고 구경하는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 한옥 가보시는 거 저도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옥 좀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데 한옥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옥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선 편하게 생각하세요. 한옥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일을 위한 전문가들이 따로 있으니까 우선. 예, 그래서 그냥 한옥이 또 당연화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우리 문화에서.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냥 아주 매일매일 일반적인 그런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들어요. 요즘은 좀 한옥이 좀 갑자기 뭔가 그 핫플레이스가 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옥을 많이 이제 보러 오시는데요. 뭐 북촌, 서촌이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관광객도 오고 뭐 외국에서 온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분들도 많이 한옥을 보러 오시게 되었어요. 혹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글쎄요. 외국 여행 많이 다녀보면 뭔가 특별한 거, 다른 거, 그게 우리나라를 보여주려면 한옥이 아닐까요? 한옥은 다른 데 없잖아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께 제일 소중하고 우리께 세계적이니까 저는 그래서 한옥의 매력, 한옥 얘기만 계속하네요. 한옥이니까 글쎄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한옥 세계적인 우리 것. 그렇죠. 또 생각하면은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 정도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저 그 어렸을 때 독일에서 컸을 때는 사람들이 뭐 아는 거 있으면은 북한이냐 남한이냐 그 정도였어요. 대표적인 질문. 그래서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 몰랐어요. 뭐 한국 뭐 그냥 일본하고 중국 존재에 대해서 조금 훨씬 좀 그런 게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집에서 뭐 또 한국 음식 많이 먹었는데 야 너 그 이상한 거 또 먹었냐? 냄새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김치 만드는 튜토리얼 이런 거 많아요. 그만큼 한옥도 한국이 전체가 뜨니까 한옥도 자연스럽게 그거하고 같이 뜨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아마 우리 한국의 특히 그 팝 문화, 뭐 K-팝이랑 또 이제 뭐 드라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뜨니까 거기에 한옥이 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거기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한옥도 이런 힘을 조금 얻어서 앞으로 더 좋게 발전하면 그게 좋은 거고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K-팝화 될 것 같아서 가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조금 가벼워질까 봐서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우리 좋게 발전하도록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건축가니까 건축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많은 분들이 북촌이나 서촌이나 뭐 여러 한옥이 있는 동네 이런 데를 좋아해 주시게 된 이유가 좀 휴먼 스케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파트나 이런 대형 빌딩 속에서 이제 살고 계시다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충분히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낮은 천장과 좀 작은 공간이 오히려 더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처럼 한옥에서 이 한옥 골목이 주는 그 스케일감이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더 그런 좀 정겨운 이런 골목의 분위기나 이런 분위기에 훨씬 더 좀 매력을 느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오픈하우스에서 원래는 이제 개방되어 있지 않았던 한옥들이 몇 군데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북촌에 5개소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휘경제, 뭐 아름지기 안국동 사옥, 미온가, 청원상방, 양유당 이 북촌에서 오픈이 되고 또 은평에서는 4군데가 오픈이 돼요. 그래서 디자인 한옥, 그리고 서희제, 그리고 정다운제, 한문화체험관 등이 오픈이 되는데요. 혹시 두 분은 어디가 제일 관심 있고 가고 싶으신지요? 제가 먼저 저는 텔러 소장님이 이제 좀 나오고 싶어서 이제 가보세요.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뭐 정다운 뭐 서희제 회사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다른 거 좀 고를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희경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 근대기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한옥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역사가 어떻게 바라봤을 때 한번 떠나서 그래서 북촌에서 사실 이렇게 큰 의식의 한옥 남아있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또 못 가봐서 사실 이렇게 중요한 한옥 아직 못 가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꼭 가보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때 고택은 그냥 거의 없는 걸로는 가야 되니까 이런 한옥도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꼭 거기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네, 저는 2군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모든 집이 다 아름답지만 그 아름지기 양국동 사옥에서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옥뿐만이 아니라 뭐 아름다운 그 한국의 것들이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원상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청원상방이 그 한국 창호를 만드는 소목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그 집 전체가 뭐 다양한 한옥의 창살들의 그런 디자인을 또 보실 수 있고 또 굉장히 한국적인 멋이 이제 많은 그런 곳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또 체험 프로그램도 평소에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나중에 그런 체험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한국에 뭐 여러 지역의 한옥이 있지만 서울의 한옥이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옥이 어떤 점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라고 하면은 사실 고택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도시 한옥이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도시 한옥이라는 또 특징이 이제 서울도 서울만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한옥이 있는 옥인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조금 준비했는데 그거 보면서 조그만 간편하게 그 서울에 있는 도시 한옥의 특징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한번 켜주시면 좀 보도록 할게요. 한옥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단순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근대기 이제 19세기 말부터 좀 도시화 많이 되고, 그 북촌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집들 많이 허물고 개발을 한 걸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당시 지어진 집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북촌에는 좀 지금 생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뒷장사 집들이었어요. 그래서 북촌에는 또 혹시 그 정세건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도 엄청 많은 집을 여기 지었어요. 장사로. 저 그거 배웠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우리 역사적인 동네인데 이렇게 한옥들 막 북쪽에 했던 걸 보면은 장사였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이고, 장사했다고 그래서 뭐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옥인동에서 이 한옥을 수리했어요. 이 한옥 그 모양 굉장히 대표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고요. 한 번만 다시 벽면으로 그 뒤로 가도 될까요? 예. 여기서 그 집에 우리 갔을 때 실직해가지고 만든 벽면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거는 이런 요소들이에요. 골목에서 우선 간이 있는데 들어와서 여기 마당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 맞은편에 부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부엌 여기 있고 안방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미지로 넘어가면 장독대도 있었어요. 그 당시 헛간 대신 장독대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장독대도 우리가 지금 한옥 리모델링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면적은 그 등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어야 되는 경우 많이 발생해요. 근데 가끔 조금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요소니까. 약간 다음 이미지 우리 보시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대문칸 있고 마당이 있는데 여기는 대천, 부엌, 그리고 거의 늘 부엌은 이런 모양이 있는 게 부엌 위에 4개 네모난 창이 있고, 여기는 조금 넓은 편인데 이거는 가끔 있고 없고, 하여간 방에서 부엌 위로 다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당에서 쓸 수 있는 수납장들도 있고, 이 부분은 왜냐면 여기는 올라가니까 아래는 거의 못 써서 그냥 마당에서 쓰는 수납장 만들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 서울 도시 한옥의 모습이에요. 다음으로 보시면, 그래서 건축 쪽에서도 다행히 이 한옥 원형이 너무 좋다, 많이 살려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우리도 이 한옥을 많이 살리기로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런 창은 너무 얇고 창호지만 되어 있으니까 단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새로 하면서 같은 모양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단일을 쓰면서 하자고 해서 리모델링 했어요. 결과는 보여드리자면은 다음 이미지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뒀어요. 어떤 창호는 그냥 그 시기의 형식 보고 했고, 여기는 이미 교체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모양 그대로 이제 살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북전에서는 가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옥 마을로서는 굉장히 잘 지금 개선됐지만 이런 원형은 조금 많은 경우에는 많이 못 살리는 거, 가끔 조금 아쉽다는 생각 솔직히 들긴 들어요. 왜냐면 그 시기 때 한옥도 이제 많이 없어져 가니까 개인 의견은 많이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대표적인, 아마 가보시면은 아마 이제 알아보실 거예요. 아, 부엌 위에 4개의 창호, 여기 뭐 수납이고, 이건 조금 지금 변경됐지만, 한번 좀 보세요. 아마 여기저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한옥은 이런 건 대표적인 모습이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보시면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죠? 한옥의 느낌 알게 모르게 다르죠. 굉장히 엄청 달라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벽면부터 많이 다르고 서울보다 조금 여유 있고 일자 한옥도 많고 그래서 정말 지역적으로 이런 특징이 많이 다르니까 보면 볼수록 사실 이런 거 재밌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옥은 제가 봤을 때는 밀집되면서 그러니까 많은 거 이렇게 좁은 땅에 막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생겼던 모양 이거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이쁠 것 같은데 서울 한옥은 되게 좋아해요. 사실 다른 지역보다 도시 한옥 특히 개인적으로 서울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또 혹시 여기 이 시립대 한옥 사실 뭐 백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이고 지금 혹시 어디 가보는 거 좋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도 일반적인 집 좀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 한옥의 매력 사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니엘 덴벨론 소장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 예정인데요. 프로젝터는 그냥 계속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서울 한옥이코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은평에 개방하는 집 중에서 2군데가 그 어반 디테일에서 설계한 집이에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정다운 집이고 또 한 군데가 서희제라는 집인데요. 그 집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네, 방금 이제 오기동 한옥 보여드렸는데요. 오기동 한옥이 사실 조금 역사적인 모양 조금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서울 한옥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거 생각나지만은 또 신촌 한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 북촌에서 리모델링 먼저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 은평 한옥마을 이제 개성되어서 주로 거기서 지금 많이 생겼고 근데 은평 한옥마을 지금 조금씩 이제 재화적 가니까 이게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서울에서는 새로운 한옥마을 조성되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벽면이 안 보이긴 한데 보일 때까지 계속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네, 혹시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그 신축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리모델링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관심 많으시나요? 둘 다인가요?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신축 관심 더 많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궁금해요. 리모델링은요? 의외로 리모델링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옛 집들을 조금 신축할 때 담기지 어려운 부분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설계한 집 지금 보실 수 있는 집 안타깝게 리모델링 경우는 없고 신축만 지금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평에서 정면 진입할 때 두 채 같이 설계했어요. 그래서 건축주 두 분에서 모이셔가지고 우리 설계하고 시공을 함께 어디 맡으면은 조금 효율적이기도 하고도 뭔가 더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서 두 채 같이 설계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같이 몰려서 하고 이 집들이 다음 한번 좀 볼게요. 보시면은 얼추 봤을 때 비슷한데 내부 성격 완전 다른 두 채예요. 그래서 여기 정다운 집은 오른쪽이고 그리고 하이원 그 두 번째 집은 왼쪽 지금 보입니다. 두 분의 건축주 차이점 무엇이냐면은 정다운 집 건축주께서 훨씬 전통 한옥에 대한 관심이 더 크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통 한옥 이렇게 호텔에서 나오는 그런 멋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고 그런 관심 많이 두시고 그러셨고, 근데 하이원은 조금 더 모던한 공간, 조금 오픈되고 시원한 공간 고려하셨어요. 그래서 얼핏 봤을 때 특히 이면 보면은 두 채가 비슷해 보이는데 앞에는 주차 있고 이제 뒤에 이제 2층 있고, 근데 내부 성격이 완전 두 집이 달라요. 정다운 집만 보시면 여기 사진은 지금 하이원이고, 다음 페이지 우리 보면은 이제 정다운 집이에요. 이거 2층 한번 다시 뒤로 갈게요. 벽면을 좀 봐야 돼서 죄송해요. 그래서 정다운 집이 어떤 개념으로 설계되었냐면은 우선 전통적인 모습을 더 선호하셔서 대청은 위에 2층 가면은 전통적인 대청처럼 위에 석굴에 올라가고 이런 거 못해요. 2층 가면 거기 천장 쳐야 되니까. 그래서 대청은 어떻게든 오픈하게 우리 하자 그런 거 있었고, 2층도 사실 크게 원하지는 않으셔서 자연스럽게 이 대청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고택 테마로도 좀 재밌게 여기 입구 쪽 우리 사랑채 불렀는데, 사랑채하고 본채, 전통 한옥이면 암채라고 하겠죠.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채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랑채라는 데는 이제 건축주 취미생활 손님 오실 때 쓰시고, 또 마당 쪽 루마로 배치하고, 그래서 이 루마로에서도 부엌에서도 바라보고, 손님들 오실 때 여기들 많이 이제 앉아서도 막 대화도 하시고 또 잠도 드시고, 그래서 등산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많이들 오신대요. 그래서 정다운 집 조금 더 이 전통적인 기능을 했고, 그리고 달리 하이원은 여기 우선 주방 그 공간을 또 크게 원하셔서 그렇게 크게 설계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진 좀 안 보이는데 굉장히 여기 시원하고 넓어요 공간이. 정다운 집은 그거하고 달리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으로 가서 볼게요. 네, 그래서 정다운 집에서 여기 이거는 우리 루마루 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청 여기 보시다시피 문이 열려져 있고, 현관 들어와서 대청 있고 루마루 방 있고,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2층 벽면인데요. 2층이 조금 더 작다는 거 거기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여기 좀 크고 오른쪽은 조금 이렇게 작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이원도 이거 보기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안 그래도 2층 작게 원하셔서 지금상 2층 완전 좋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안 다 작고 이미 있었는데 조금 커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거 햇살이 조금 가리긴 한데 그래도 마당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마당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조금 얘는 조금 사진 잘못 골랐네요. 그러니까 보여드려야 되는 지금 생각드는 거, 부엌에서 봤을 때 1층 한옥 같아요. 왜냐면은 2층 여기 뒤로 몰려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마당의 비율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평 가보시면은 조금 느끼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한옥들이 2층으로 올라가요. 근데 2층 올라가는 순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마당의 비율이 따뜻하면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채광도 조금 안 좋아지고, 이 한옥에서 느껴지는, 특히 여기 북전에서 마당으로 들어가시면 아무리 작아도 뭔가 아늑하고 좋은 느낌이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그거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집, 이게 여기가 좋아요. 부엌에 있을 때 이렇게 바라보면은 2층 한옥 같다는 거. 그리고 그 옆에 하이런도 좋은 거, 여기 1층에 나와서 그런 부담스러운 거 남쪽에는 없고, 그래서 공동 설계해서 이런 거 되게 잘 풀렸던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여기서 이 이미지 있어요. 조금 가까이 찍은 사진이긴 한데, 마당에서 보시면은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가지시는 거, 등산하시다가 다른 분들하고 그렇게 즐겁다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면은 현관 들어가서 대청이었고, 조금 전통적인 맛이 한옥 다른 데보다 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정다운 집 혹시 가보시면은 꼭 한번 루마루에 앉아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번 더 대청에서 그냥 들어온 입구 이미지고, 오른쪽에 조금 우리 높여서 루마루 방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그 방에서
그러니까 건축 쪽에서 한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구 배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한옥에서 사시는 분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은 짐이 많으면 가구 많으면 어렵고 그 계획 단계부터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은 처음에 쇼가 좀 배치를 하고 싶다고 하시다가 여기 둬도 저기 둬도 뭔가 걸리고 동선도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무마로 올려갖고 여기 평상처럼 그 방석을 이제 까셔서 TV가 있으니까 이제 보시는 걸로 이제 하시는데 그래도 좀 소파가 없어 이제 괜찮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손자들이 오면은 이불 깔고 여기 문 닫으면 또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됐어요. 하여간 성남집 그런 기능을 설계했고 그 다음에 서희제도 이제 공개도 해주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 서희제도 하시네요. 또 이분도 너무 많이 이런 거 해주셔가지고 되게 미안하네요. 예. 그 서희제가 그 한옥마을에서도 특징이 그 아래 필지들이 조금 더 크고 근데 주차는 거기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뒤쪽 가보시면은 공동주차장 거기 자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지에서 주차 배치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아래쪽이니까 거기 주차가 따로 없고 이제 공동주차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축 쪽에서 처음 우리 찾아오셨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좀 너무 크고 2층 한옥은 싫다. 그런 말씀부터 하셔서 우선 마당도 좀 이쁘고 크게 나왔으면 좋겠고 또 오르락 내리락 힘들다. 법정지대로 살았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조금 힘들었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2층 아예 없이 그래도 필요한 면적 배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서희제에서 이용한 방법 우리 또 다른 한옥에서 지금 또 그 건축주들도 아시는 거 아까 봤는데요. 그 제부동에서 우리 또 한옥을 하나 설계하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키플로 그 제부동 한옥부터 우리 이용을 해서 서희제에서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법적으로 이 부분이 2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하 같은 반지하 같은 공간이 있고 위에는 이제 한옥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 1층에서 반 정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 동선 우리 좀 짧게 부담스럽지 않게 잡아가지고 설계했어요. 그래서 한 계단 올라오면은 여기 한옥 부분 안방 무마로 욕실하고 드레스룸이 있고 내려가면은 지하 공간이 있는데 여기 그냥 처음에는 손님방으로 기획하다가 여기 TV 놓고 싶다고 해서 TV방 그냥 되었어요. 그 드레스룸 따로 있고 그리고 대청에는 주로 그 부엌도 오픈하게 넓게 해서 취미생활, 꽃꽂이 이런 거 하셔서 그런 거 주로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창고도 따로 있고 마당도 넓게 해가지고 이 한옥은 처음에는 그 조경사 껴서 조경을 좀 이쁘게 여기 계획을 해서 했어요. 사진 보시면 이거 지금 나오는데 길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소탈하고 아담한 1층 한옥 같아요. 이 한옥도 역시. 근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뒤에 이제 반층으로 올린 거 이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아래는 지하 공간이고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안방하고 여기 육마루 있어요. 그래서 이 육마루 떠 있는 거 예전에 한번 그 물에 우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육마루 가면은 떠 있는데 그 문칸 행랑채 육마루 위에 산맥이 보여요. 그 인상 너무나 깊었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좀 여기 조금 올리면은 여기도 문칸채 위에 산맥이 보일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스키플러 이용해서 여기 누마루 배치했어요. 이 누마루 관련된 것도 심이랑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인사가 많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고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누마루 이거는 안방 창호에서 찍었지만 누마루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비슷하고 여기 위에 산맥이 보이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선은 그 집들 소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죠? 말씀드렸죠. 원래 살림 찍으실 때. 그렇죠. 이제 여기 둘 다 이제 그 저분들이 사시는 거라서 사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공개도 해주시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꼭 가보시고, 근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만은 생각을 해주셔서 좀 조심히 그렇게 가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니엘 캐메론 소장님한테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그 많은 한옥에서 현대적인 감성을 녹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한옥이 잃지 말아야 하는 정체성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솔직히 요새 보면은 좀 이상한 거 좀 나온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한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면 한옥의 주요 요소나 이렇게 공간, 주요 공간에 이런 거 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늘 조금 옆 나라 일본하고 조금 막 비교가 되고 경쟁되잖아요. 아무래도 건축 분야 보면은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제 개방했기 때문에 서양 문화가 훨씬 일찍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 때 그때 한번 자료 좀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 다 나왔어요. 정말 이상한 거 많이 나왔어요. 일본도. 근데 그 과정은 길게 거쳐가지고 지금의 일본의 모습이 되는, 지금 우리 일본 건축가로서 일본 가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던하면서도 정말 일본스러운 거 너무 많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거 소화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냥 한동안은 그 권력을 일본한테 넘어갔다가 또 전쟁도 이루어지고 정신없이 개발하는 바람에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만큼 못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기 이 프로세스에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로 흥미롭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것도 나올 수밖에 없고 이상한 거 나와야 우리 그거를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 봤을 때 이거는 안 된다.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하게 되니까 또 소용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옥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 우선은 제 생각에는 전통 한옥은 전통 한옥대로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역사적인 건물을 더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오비놈 한옥처럼 그런 이제 보호에 안 들어가는데 살릴 가치가 있는 한옥들, 이 한옥들이 없어지면은 그 중요한 우리 베이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한옥들이 남아있어야 우리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좀 큰 인물이 살았다든지 아니면은 엄청 큰 궁궐이나 철 정도만 우리 지금 문화재 보호에 들어가는데 그거 독일하고 비교하면은 건물 몇 채 이제 보호받느냐 상상 못할 정도로 비교가 안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없어서 그런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거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그런 판단이 부족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는 우선 한옥은 전통 한옥 역사적인 모습을 지키는 건 우선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한옥의 발전에 대해서 의외로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옥도 이것저것 해봐야 그러니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통 한옥 지키면서 그러니까 전통 한옥도 늘 한 모습 아니었어요. 또 보면 계속 조금씩 사회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고 새로운 소재가 들어왔으면은 이용했어요. 벽돌도 붉은 벽돌 예를 들자면은 서천에는 많은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들어왔고 이용을 했고 그때 사람들도 이건 한옥이 아닌가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한옥이 많은 것을 소화하고 막 이외로 투입하고 그러면 한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한옥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건 아직 조금 그런 건 조금 더 변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개인적으로. 근데 한옥 할 때 지켜야 되는 그래서 역사적인 거 지키고 근데 이외로 우리 그 공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간을 이해하면은 또 마땅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대 건축도 이외로 우리가 그거 적용하는 거 이외로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대1 기둥 세워서 기와 얹고 이런 거 말고 한옥은 어떤 공간들이 있는데 현대 건축에 적용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화가 조금 더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TMI이기는 한데 제가 그 이상한 한옥을 요즘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뭔가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어때? 이상해?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저희는 서로를 응원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붉은 벽돌 얘기도 뭐 서천이나 북천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지금 삼청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붉은 벽돌로 인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벽돌의 사이즈라든지 벽돌의 컬러라든지 이제 같은 붉은색에서도 뭐 여러 가지 컬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선택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도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보죠. 네, 근데 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해봐야 해보는 거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또 바꿔나가면서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이 좋지 않았는지를 이제 우리끼리 또 판단을 해가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뭐 현대의 한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한번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 거는 스위스 한옥이라고요. 스위스 대사관 이름이 스위스 한옥입니다. 3년 전에 지었는데요. 보시면 기와도 없어요. 근데 석가래도 없고 스위스 한옥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었을 때 처음에는 저한테 대사님이 한옥이래요. 그래서 이건 한옥 아니야. 어떻게 이게 한옥이냐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자주 가고 또 작년에 한옥 포럼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일 유명한 한옥 건축가들이 다 오셔서 거기서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건축가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한옥이냐. 모든 분 답들이 한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옥에 뭐 그렇게 뭐 벽돌을 써야 되는 않습니까? 한옥의 느낌? 저는 그게 한옥의 에센스. 그게 한옥의 우리 미래 아닙니까? 우리 발전이. 뭐가 진짜 한옥인가? 네, 한번 가보셔서 기회 되시면 꼭 가보세요. 가끔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가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 가운데 딱 서 있으면 한옥이다. 느낌이 오실 거고. 아니면 제 책.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의 집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옥들 겉에서만 보지 벽으로 안으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분들 설득하는 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하고 싶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옥 주인들 만나서 느낀 것들이 한옥 그분들이 하나하나 물건 하나 넣는 한국의 공예 작품들을 다 하나하나 넣으시는 게 3년 걸려서 물건 하나 사서 넣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 애착 그런 게 너무 느껴지는 게 있죠. 그래서 한옥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또 재밌고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요. 한옥이 무엇이냐고 그 질문은 사실 사람마다도 답도 다르고 건축가마다도 답도 다른 수가 있는데요. 보수적인 분들이 진짜 그 전통식으로 기둥을 세워서 기와를 얹고 그 장사를 전통 장사를 쓰면서 뭐 이런 거만 한옥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생각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정체성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한국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정체성은 달라요. 저는 뭐 독일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설명해도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 끝까지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한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까지는 한옥인지 어느 것부터 이제 한옥 아닌지 굉장히 정말 해석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편하게 생각 이것도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개인 집도 고쳐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26일 날도 방송에 나와요. 관심을 쓰시면 이해해서 보시고 그 건축탐이 나오는데 그것도 양옥이에요. 원래 양옥인데 설계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한옥적인 거 만들어야겠다 생각 없었어요.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한옥을 많이 설계해서인지 그 요소들이 들어가요. 여기 지붕 여기 뚫으면은 좀 중정마당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야외는 안 돼서 유리천장 덮으면은 실내마당. 그래 한옥도 중정마당 좋아해서 중정마당 만들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안방에서 어머니 생각해서 어머니 방은 뭐 한지로 해야겠다. 자연스럽게 한옥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집이 너네? 설명하니까 그러네요. 뭐 한국적인 거 한옥 요소도 들어가는데 원래는 양옥이었고 그럼 이 집이 뭘까요?
한옥까지는 좀 근데 꼭 불러야 된다고 생각 안 들어요. 나중에는 사실 제 생각 그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굳이 한옥 불러야 되나 뭐 한옥 아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니엘 샌들러 소장님에 대한 개별 질문은 여기까지였고, 저희가 이제 각각의 생각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을 할 텐데, 다음 차례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니엘 소장님한테 해드릴게요. 부탁을 드렸어요. 우선 엄소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미술대학 건축과를 졸업하셨는데 일본 전통 가옥과 한옥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질문을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정형화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축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마당인 것 같아요. 그 일본의 가옥과 한국의 가옥의 가장 큰 거는 마당의 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이 있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마당이 있고, 마당을 통해서 이제 대청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전통 가옥의 이제 진입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보다는 좀 사생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 때문인지 뒷마당 내지는 중정, 그 집 가운데에 있는 마당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마당은 비워져 있는 공간이고, 그 비워져 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뭐 예전에는 뭐 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농사 관련된 일도 하고 뭔가 이런 거를 하고 이제 다 같이 어울리는 마당이었다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관상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고 나의 내면을 채우기 위한 나만의 공간, 나만의 비밀 화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나의 그 일상을 녹여내는 그런 관상용 마당이지 않나, 그 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기호 차이겠지만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국이 굉장히 추워서, 겨울에 추워서 그런 것이고,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발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습해요. 굉장히 습하고 여름에도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습한 날씨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바닥이 끈적거리죠. 바닥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담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깔고 있어요. 네, 다담이라는 그 소재 자체가 이제 식물성이기 때문에 뭐 그런 끈적임이 없이 여름에도 굉장히 좀 뽀송뽀송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뭐 기회 차이이고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지역별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 드리자면은 엄현준 소장님의 작업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거는 우리 한옥을 현대화하면은 아니면 조금 모던하게 하면 깍깍하면은 일본 맛이 나네? 그런 생각 정말 쉽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모던하게 하면은 보통은 슬림하게 막 날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있어서, 근데 엄 소장님 작업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저 느낌 안 들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그래서 공간을 만드셔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엄청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 건축을 배워서 이제 한국에서 그거를 실제 적용을 하면서 또 좋아하는 것이 한옥이기 때문에 한옥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한옥이 조금 외색으로 보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섞여버리는 것에 대한 그 걱정을 항상 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뭐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언젠가부터 그렇게 좀 돼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모던하다는 것이 그 일본의 젠이라는 문화와 좀
뭐 좀 같다고 보시는 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젠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만의 또 어떤 그런 문화이고 특성이고 좀 건축적인 그런 거고, 우리나라만의 그런 모던함, 그러니까 한옥의 모던함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고, 앞으로 제가 그런 거를 좀 당장 뽑으지만 제가 그런 한옥의 모던함을 좀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우리 한옥의 모던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지금 저희가 몇 세대죠? 몇 세대 건축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선배님들이 많은 그 좋은 작업을 해 오셨지만, 저희 세대에서 해야 될 일이 그 한옥의 그런 현대화, 미래화, 뭐 이런 모던한 뭐 여러 가지 좀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대안이라든지 좋은 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저희 세대의 건축가들의 역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거는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 셋 다 외국 배경 뭔가 있어서 또 한옥 얘기하고 있네요. 네. 세상이 달라졌죠. 네, 뭔가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신 분들이 한옥을 사랑해서 이제 한옥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렇죠. 먼저 좀 깨달은 건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나라에서 너무나 자기 문화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오고 또 뭔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한옥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없었고, 이제 서울시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이제 한옥은 어떻게 뭐 하고 있다, 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제시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과도기 속에서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늘 옆에 있는 놈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저도 독일에서 그 아헨공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아헨에는 세계 문화 요소인 돔이 있어요. 그 800년대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제 몇백 년 거쳐서, 그러니까 1000년 거쳐서 이제 지었는데 정말 훌륭한 건물이에요. 근데 집에서 대학교 가는 길에 늘 지나갔어요. 근데 언제 처음 들어갔냐면은 2년 공부를 하다가 부모님 놀러 오셨을 때. 그래서 그냥 늘 있는 거는 우리 그냥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벗어나다가 이제 제 3자의 그 시점에서 보면은 소중함 좀 갑자기 보이는 거 또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좀 많네요. 자, 일본에서 건축을 배우셨는데 특별히 한옥에 빠지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한옥에 빠진 계기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질투였어요. 그 질투는 일본 분이 혹시 와 계실까? 여기 와 계신지 일본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기 것을 아끼고 막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진짜 개인적으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그런 데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뭐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옥이라는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아파트 키즈예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주택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자취를 하면서 처음 주택이라는 곳에 살아봤는데, 주택의 매력이라는 것이 진짜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이라는 주거 환경, 그리고 아파트 키즈인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로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옥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겠지만 저 또한 똑같이 그런 로망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와서 이제 건축회사에 다니면서 무작정 한옥에 한번 살아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1년 살고 쫓겨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1년 산 동안 이제 서촌에 있는 한옥에 1년을 살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한옥과 실제 한옥이 정말 눈물나게 다른 것이라 정말 자면서도 코에서 그 이끼 콧바람에서 그 하얀 연기가 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알고 있는 한옥이 어떻게 된 것이지? 라는 생각을 처음 하면서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 뭔가 좀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왜 단열이 안 되지? 왜 보안이 취약하지? 이런 것들을 살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다 보니 요게 좀 문제가 있구나, 저게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그럼 요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계에 녹여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소장님께서 계시는 선한공간연구소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을까요? 그 선한공간연구소의 선자가 착할 선 아니에요. 착하지는 않고 사람인의 뇌선자를 선인데 우리가 신선 노름할 때 신선의 선자가 저도 몰랐는데 신선의 선자가 한문으로 사람인의 뇌선이더라고요. 그거의 뜻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움 이라는 뜻의 이제 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 처음 알게 돼서 나도 그런 선한 공간, 착한 공간이 아니라 뭔가 인간과 자연이 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 이름도 이제 선한공간연구소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현대 한옥이 가장 어려운 게 말씀드린 인간과 자연의 조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통 한옥을 보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죠. 벽도 옛날에는 다 이제 이어서 만들고 이제 흙으로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건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는 단열도 빵빵하게 하고 바닥도 굉장히 따뜻하고 벽도 굉장히 따뜻하고 창호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친환경이라는 단어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더 이제 예전과 같이 전통 한옥과 같이 좀 친자연적인, 친환경적인 한옥을 만들까에 대해서 이게 저의 지금 가장 큰 숙제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없는 빗물에서 이제 물을 받아서 물탱크를 조그맣게 설치를 해요. 그 쪽마루 아래에. 그래서 그 빗물에서 받은 물탱크로 마당에 물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제안을 드리고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적으로는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이자 바램이라고 하는 거는 마당과 건물과의 그런 조화죠. 요즘에는 좀 서울에 있는 한옥들은 땅이 많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건축 면적을 늘리고 마당을 줄이는 추세가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꼭 마당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드려요. 그 이유가 이제 마당이 있고 뭔가 이제 바람이 통하고 빛이 통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집이 훨씬 더 쾌적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실내 면적이 작아서 좀 고민이 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자연의 양보를 하시면 보다 쾌적하고 좋은 친환경적인 집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박나니 작가님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첫 번째는 그 작가님은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한옥의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혹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옥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매력적인 시간이 늦게 흘러가는 것?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옥에 앉아있으면 진짜 햇빛, 바람, 비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까 사진이 아까 살짝 나왔는데 그게 지금 다음에 주변이라서 같이 그냥 얘기할게요. 원래 이 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그 박나니 작가님은 서촌에 있는 해브레라는 그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장님이십니다. 호스트이신데 10년 만에 네, 꿈을 이루셔서 얼마 전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 좀 열어주시면 그 해브레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한옥입니다. 아까 말씀한 빨간 벽돌. 근데 이 집이 제가 찾았을 때 빨간 벽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빨간 벽돌 너무 좋겠다 해서 했고요. 이 집은 헤브레라는 뜻이 스웨덴의 통나무, 창고 그런 뜻인데요. 저희가 여름을 스웨덴에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통나무 집에 가서 사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또 거기 안에 있으면 어떤 때 한옥 같은 느낌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이 너무 좋겠다 해서 한옥을 지었어요. 그래서 싱가비란 디자인팀하고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근데 저는 마당을 살렸어요. 전통적인 한옥의 느낌에 의해서 마당을 살렸고요. 오래된 집인데 주인을 많이 바뀌어갖고 살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석가래 기둥, 법적으로 기둥 해서 했는데요. 이게 제 한옥입니다. 그래서 조그맣지만 두 사람이 살기는 딱 좋은 집입니다. 네, 안 사진도 있나? 이게 제 아닙니다. 부엌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12평이거든요. 한옥은 땅 자체는 18평이고요. 네. 아파트랑 비교하면은 크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나? 그렇죠. 아파트가 더 엘리베이터 그런 아파트의 면적은 작지만 훨씬 크게 보이는 그렇죠. 효과가 크게 있죠. 보이는. 네. 그래서 아담한 한옥. 제 특별한 게 스웨덴에서 갖고 온 게 벽지입니다. 오래된 벽지인데요, 회사인데요. 이 벽지가 패러다이스라는 벽지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외국에 있으면 이러한 디자인이 많이 돼 있는데 처음에 우리 디자인팀한테 나 이거 하고 싶다니까 나무를 안 된대요. 정신이 없어.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한쪽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한쪽만 하면 왜 하냐.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더 좋았어요. 저거. 기회 되면 좀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작가님이 굉장히 많은 한옥에 관련된 책을 또 하셨는데 그 소개된 한옥 중에서 북촌이나 서촌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한옥이 있을까요? 또 물어봤죠. 글쎄요. 집들 너무 예쁜데 많지만 아까 말씀대로 개인 집이니까 뭐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공간이 제일 설명하기 좋은데 저는 서촌에 있는 바창, 해피아워를 좋은 바창을 좋아하고요. 진짜 조그만 공간인데요. 예쁘게 표현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촌에는 또 하나의 뭘 술집 위주로 추천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공간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거는 저는 외국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한옥도 있지만 또 특별한 거는 한국에 맞는 주인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바창 같은 경우는 주인 이름이 김밥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시면 김밥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글쎄요. 모든 창문에 앉아서 한옥도 있지만 입으로도 한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눈으로만 아니고 이 five senses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잘 표현되는 것이야. 네, 저희가 이제 그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옥
서울 한옥 위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울 한옥 위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 한옥 위크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전 우선은 그 한옥 위크 생기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아요. 한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앞으로도 좋은 것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100명 관심 가지면 또 한 명을 지을까 말까 그 정도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거 그냥 우선은 지속적으로 한옥 위크 또 반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 그냥 당연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한옥이 당연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데 있어서 좀 좋은 역할 앞으로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엄소리하는 생각이고. 네, 그 같은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일상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관광으로 이제 보시는 거, 그러니까 한옥 위크라고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좀 일상적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옥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별다를 게 없고 그냥 어떤 주거 형태의 하나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한옥에 사시는 분,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삶과 가장 깊은 그런 주거 그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문화재 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그 서울 한옥 위크가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건축 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옥의 매력을 많이 알릴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옥 토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네,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께 질문하시는지 시간이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원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옥 2층을 만들 때 한옥의 2층을 만들 때 2층이요? 네. 바닥 슬라브를 나무로 깔 것 같은데 난방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여기 2층 한옥 전문가.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이거랑 또 하나 어떤 거예요? 하나는 한옥을 건축할 때 주택법이라든지 앞으로 건축 규제에 맡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뭔가 건축가로서 디자인을 할 때 제일 없어졌으면 좋겠는 규제고 뭔가 생겼으면 하는 규제 이런 게 있었어요. 녹화 잠깐 끊을 수 있어요. 우선 2층 한옥, 그러니까 우선 전통 한옥도 우리 늘 1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2층 한옥은 우선은 옛날부터는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그 평방으로 가장 흔한 방법, 기름을 끊고 병망이라고 이제 설치하고 거기 바닥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거 있는데, 현대 한옥은 보통 그냥 경골 목구조 집하고 비슷하게 그냥 목재로 그냥 만들어요. 거기서 그 구조목 설치하고 그냥 구조 합판 치고 그 방음제 놓고 일반적으로 그냥 엑스 깔고 몰타를 쳐요. 그래서 그게 그냥 어렵지는 않아요. 예. 바닥 만드는 거. 그냥 경골 목구조 집 그냥 상태 보시면 그냥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 2층 한옥은 우선은 그렇게 바닥하고 난방 일반적으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 사실 아까 조금 장난을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어디서 한옥을 짓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 북전이나 서천처럼 조금 역사적인 경관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한옥마을처럼 신한옥을 짓는 그 동네이냐, 거기서 우선은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태까지는 그냥 똑같이 한옥 시민을 보고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개인 바람이 북전의 이후로 조금 더 그 모습을 지켜도 괜찮은데 신한옥은 굳이 이런 거 다 지켜야 되게 만들어야 되나
조금 더 자유롭게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있다는 이유는 이해는 해요. 너무 엉뚱한 거 할까 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입장이라서 당연히 뭔가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자유를 줄 수 있는지 사실 전문가끼리도 다 유연 다르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가끔 한옥에서 조금 시원하게 동창을 놓고 싶을 때는 여태까지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조금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여기도 조금 지금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옥시민도 앞으로 어떻게 그걸 움직이 될지, 그리고 그 규칙 어떻게 적용될지 모두 중요한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서울시에서 한옥 지원금을 줘요. 그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옥 등록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한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한테나 공짜로 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뭐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중에서 뭐 어느 거는 안 하겠다, 어느 거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최대 금액에서 뭐 얼마 삭감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한옥을 고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한옥 중에서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좀 많이 망가지는 한옥들이 좀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을 안 받고 한옥을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정상으로 드는 기간과 돈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또 비용이 또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지원을 안 받고 이제 고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한옥 4.0이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완화를 해주신 만큼 예전보다 다양한 뭐 그런 규제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 뭐 예를 들면 한옥 옥상에 지붕 위에 테라스를 만들어도 인정해줄게, 뭐 통창을 해도 뭐 인정을 해줄게, 뭐 마당을 덮어도 인정을 해줄게 라는 식의 좀 현대에 맞는, 현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규제가 풀리고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지혜롭게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이 조금 짧아졌으면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네, 제가 죽겠어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또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짧은 질문이라 괜찮겠죠. 혹시 뭐 박나희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알까? 그 두 분도 혹시 주거 공간이나 집을 한옥에 살고 저는 그 삼양동에서 삽니다. 이해 못했어요. 아파트 같은 곳이나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사냐는 한옥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단독주택에서 살아요. 그게 한옥 스타일.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그때 70년대 흔히 말하는 프랑스 주택 있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의 집 그냥 좀 가능한 그 금액에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 집 지금 로운을 해서 들어왔는데 자연스럽게 설계하면서 하는 요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거 없었지만은 뭐 그냥 녹아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근데 독일에서 커서인지 처음부터 옛날부터 아파트는 조금 멀었어요. 그러니까 산적은 있는데 이모 집에서 살다가도 1년간 살았는데 아파트는 뭐 편하거는 알겠는데 너무 뭔가 집이라는 것 느낌보다 그냥 편안한 잠자는 공간?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마당도 뭐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한옥도 좋아하지만은 근데 한옥이 사실 조금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동의어는 저는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삽니다. 한옥이 로망입니다. 네, 나중에 돈 많이 벌고 꼭 마당에 있는 한옥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아니, 그 주변에 보면 대부분 한옥을 내가 거기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짓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다 그냥 뭔가 워킹플레이스 같은 느낌으로 비즈니스 공간으로는 다들 많이들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왜 한옥을 집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피스의 개념이나 어떤 비즈니스 공간으로 많이들 활용하려고 할까? 그게 앞으로 좀 우리가 한옥을 더 만약에 더 어떤 하우싱 개념으로 가고 싶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해소가 되냐. 그럼 좀 그게 뭔가 이렇게 한옥 윙크나 이런 걸 많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데요. 제 사무실을 한옥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한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연히 한옥을 건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한옥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한옥을 그런 본인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장소로서 쓰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집 좀 이렇게 잘 고치고 좋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 집 말고 사무실 할 걸 그랬나? 왜냐면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무실도 가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려면은 또 좋은 공간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한옥에서는 사계절이 다 느낄 수 있고 좋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지만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시는 한옥에서의 계절이 있으신지. 봄하고 가을 아닐까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아니. 아니, 다 좋아요. 저는 꽃 피는 봄이 좋아서 봄을 너무 즐깁니다. 저는 계절보다 좀 아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느끼겠지만 비 올 때 한옥이 뭔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기억에 깊이 남는 거 그 대학생 때 답사 갔어요. 이제 그때 그 서울 연구실에 있었는데 그 공화 갔던 것 같아요. 그 고택. 그 밤은 낮에 실측하다가 조금 비 오는 거 짜증 났지만 밤에 비 오니까 또 전동 한옥 기물바지도 없잖아요. 저거에서 뚝뚝 떨어지고 소리 들리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억이 너무 여기 머릿속에 있어서 전 한옥이 비 올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건축가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즘 짓는 한옥은 사실상수를 다졌습니다. 네, 그만큼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예전 한옥처럼 정말 등골 오싹한 한옥은 이 시대엔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굉장히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겨울에도 또 굉장히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요즘의 한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해주신 세 분의 연습께 큰 박수